재훈아, 엄마는 단 한 번만 네 얼굴 보면 그걸로 괜찮다. 나는 결혼식장 뒤편 구석에 숨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턱시도를 입은 아들,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웃고 있는 아들, 20년 만에 보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손님, 어느 쪽 하객이세요? 결혼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냥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추한 옷차림의 나, 초라한 운동화를 신은 나, 이 화려한 결혼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나였습니다. 하객이 아니시면 나가주셔야 하는데요.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나는 뒤돌아서려 했지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아들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으며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연극 장TV 시작합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겨울, 남편 성우는 사업에 실패했는데 건설업을 하던 남편은 보증을 잘못 써서 15억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도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돈 내놔! 오늘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린 재훈이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당시 재훈이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우 9살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재훈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나도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채권자 중 한 명이 우리 집에 침입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흉기를 들고 남편을 위협했습니다.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재훈이를 뒤에 숨기고 막아섰습니다. 제발 아이 앞에서는. 그날 밤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라져야 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면 저 사람들이 우릴 놔둘 거야. 나는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어떻게 재훈이를 두고 가요? 하지만 남편은 울며 말했습니다. 재은이가 다칠 수도 있어. 제발 당신만이라도 살아야 해.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재훈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사라져야 한다고.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재훈이 방에 조용히 들어갔으며 9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동그란 얼굴, 긴 속눈썹, 평화롭게 자는 모습. 나는 재훈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게. 멀리서라도 너를 지킬게. 재훈이는 자면서도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엄마. 나는 재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으며,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으며 재훈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줄도 모르고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재훈이 잘 키워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그렇게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거리, 차가운 겨울바람. 나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투신했다고. 한강에서 투신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일주일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남편, 작은 영정 사진,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재훈이, 9살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재훈이가 영정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돌아와.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재훈아,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재훈이를 지키기 위해서 조문객들이 재훈이를 위로했습니다. 착하지, 울지 마.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보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진 돈은 5만 원뿐이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버렸습니다. 이미숙은 죽었으니까 나는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해운대 뒷골목의 낡은 국밥집 주인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일 좀 시켜주세요. 할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분증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7일. 설거지, 청소, 야채 손질.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를 위해서. 식당 할머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사연이 있어 보이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당 뒤편 작은 쪽방을 빌려주셨습니다. 월세 30만 원. 나는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재훈이를 지킬 수 있다면.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 돈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송금했습니다. 남편 성우의 계좌로 받는 사람란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재훈이 학비로 쓰세요. 남편은 알았을까요? 이 돈이 누가 보낸 건지. 며칠 후 공중전화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해서 돈 받으셨죠?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재훈이 잘 키우세요. 매달 보낼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당신이에요? 당신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았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서 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는 70만 원, 1년 후에는 100만 원. 돈을 더 벌기 위해 밤에는 청소일도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청소, 식당 청소, 화장실 청소. 하루 4시간 자고 20시간 일했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재훈이를 위해서라면. 3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재훈이를 보기 위해서 학교 앞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재훈이를. 키가 훌쩍 컸더군요.
목소리도 굵어졌고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모습, 엄마 없이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크는구나. 이제 엄마가 필요 없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밝게 웃어줘서 나는 재훈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말해줬습니다. 익명의 전화였지만 남편은 나를 위해 말해줬습니다. 재훈이가 대한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울었습니다. 잘했어, 재훈아. 10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700만 원, 매달 150만 원씩 보냈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새벽 배달 일도 시작했습니다. 택배 분류 일도 했습니다. 하루 2시간 자고 22시간 일했습니다. 50대가 된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의 미래를 위해서 15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소식을 알고 싶어서 매달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익명의 목소리로 재훈이 잘 지내나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당신 덕분에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재훈이가 곧 결혼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20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알아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서울 강남의 그랜드 호텔. 나는 준비했습니다. 20년 만에 서울에 가는 준비를 옷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싼 옷, 그래도 깨끗한 옷, 구두도 샀습니다. 중고 구두였지만 거울을 봤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아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거친 손, 나이 든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나를 알아볼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들을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부산에서 서울행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6시간의 여정,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루하루가 재훈이를 그리워하며, 재훈이를 위해 일하며, 그렇게 살았구나.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에 서울. 많이 변했더군요. 건물도, 거리도, 사람들도. 나는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그랜드 호텔.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재훈이를 봐도 될까? 하지만 발걸음을 뗐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큰 샹들리에, 아름다운 꽃장식, 잘 차려입은 하객들. 나는 뒤편 구석에 숨었습니다. 누추한 옷차림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봤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재훈이를,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재훈이를,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재훈이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구나. 재훈이는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신부도 재훈이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재훈아. 행복해라. 그때였습니다. 결혼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하객이 아니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훈이가 나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재훈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신부의 손을 놓고 하객들 사이를 지나 내가 있는 뒤편으로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재훈아. 정말 미안해. 재훈이도 울었습니다. 29살 어른이 된 아들이, 결혼식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살아계셨어요. 엄마가. 재훈이가 나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컸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멍하니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신부도 신랑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남편, 머리가 하얗게 센 남편, 주름이 깊어진 남편, 등이 굽은 남편,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당신이, 정말 당신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래간만이에요. 그 순간 결혼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는 알았으니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어머니, 어디 계셨던 거예요?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20년 만이라고 했잖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신부 지은이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예쁜 아가씨, 우리 재훈이를 사랑해주는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 재훈이 잘 부탁해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알았습니다. 재훈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결혼식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재훈이는 나를 식장 밖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부와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왜 20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채권자들의 위협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일을. 재훈이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부산에 있었다고, 식당에서 일했다고, 매일 재훈이를 생각하며 살았다고. 재훈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남편이 대신 말했습니다. 재훈아, 사실은.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중학교 때부터 매달 돈이 왔었어. 익명으로. 처음엔 누가 보내는지 몰랐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쯤 알았어. 엄마라는 걸. 전화 목소리로 알았어.
엄마가 살아계신다는 걸. 내 고등학교 학비,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까지 전부 엄마가 보낸 돈이었어. 재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요? 재훈이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 돈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재훈아.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돈이라도 보내고 싶었어. 재훈이가 힘들지 않게. 재훈이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때문에 제가 대학 갔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취직했어요. 엄마 때문에 오늘 결혼해요. 근데 엄마는 20년 동안. 재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부 지은이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20년의 그리움이, 20년의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채권자들이 아직도 너희 아빠를 찾고 있었어. 만약 엄마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희한테 위험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참았어. 20년을 참았어. 너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보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 앞에 숨어서 봤어.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갔었어. 맨 뒤에 서서 너 보면서 울었어. 대학교 입학식 때도 갔었어. 새내기 된 내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재훈이는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나타나셨으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재훈이가 힘들어져.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였어. 신부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돌아오세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재훈이 결혼식만 보고 가려고 했어. 너희 새 출발에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재훈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절대 안 보내요. 20년 못 봤는데 어떻게 보내요? 이제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미수가, 이제 채권자들도 다 정리됐어. 15년 전에 빚도 다 갚았어. 이제 안전해. 돌아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제 결혼식인데 제 말 들어주세요. 엄마 없이 결혼식 못해요. 엄마가 있어야 진짜 결혼식이에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재훈아, 엄마가 있을게. 30분 후 결혼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한 모자가 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랑 박재훈 씨의 어머니께서 20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아들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재훈이가 나를 데리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엄마, 오늘 제 결혼식에서 축사해 주세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무슨... 하지만 재훈이는 마이크를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재훈의 어머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아들이 어른이 되는 모습을, 오늘 아들의 결혼식을 보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하객들이 울었습니다. 신부도, 신부 부모님도 울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옆에 있을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내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줄게. 재훈이가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재훈아.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미숙으로, 재훈이 엄마로. 그날 이후 나는 재훈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지은이도 나를 진짜 엄마처럼 대해줬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집, 20년 만에 회복한 가족.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재훈이는 매일 퇴근하면 나를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대요. 같이 먹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1년 후, 재훈이와 지은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손녀였습니다. 나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희망이, 박희망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니까. 재훈이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희망이. 그날 밤 나는 희망이를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할머니가 어떻게 너희 아빠를 지켰는지, 20년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리고 오늘이 얼마나 행복한지. 희망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고통, 20년의 그리움, 20년의 기다림,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녀를 품에 안고,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며느리가 미소 짓고,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 이 순간,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오늘도 사연극장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